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 마곡 에어파크몰. 두 아이의 워킹맘인 저는 멍해졌어요. 첫 출근한 신입 어르신에게 길을 안내하던 그날, 저는 늘 그랬듯 먼저 웃고 먼저 도왔어요. 그런데 정규직 MD 서지아 씨가 말했어요. 계약직이 왜 선을 넘어요? 그리고 오늘 이유도 절차도 없는 해고를 받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신입 어르신의 진짜 명함을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오늘은 다를까요? 이 이야기가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으신 부당한 일도 함께 나눠주세요. 퇴근 10분 전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사무실이었어요. 정민주의 손가락이 모니터 키보드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내일 있을 고객 응대 교육 자료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녀의 가방 안에서는 전화기가 작게 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일찍 와요? 약속했잖아요. 민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갈게. 엄마가 지금 마무리 중이야. 통화를 마치자마자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인사팀 김 과장의 표정이 어딘가 딱딱했어요. 그의 시선은 민주를 향하지 않았어요. 정민주 씨, 잠깐 시간 됩니까? 회의실로 이동하는 짧은 복도가 마치 끝없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민주의 가슴을 옥죄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김 과장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서류를 밀어놓았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단 한 문장. 그 말이 민주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거칠게 쿵쿵거렸지만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형광등 불빛만이 따갑게 민주의 눈을 찔렀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끝도 떨렸어요. 김 과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계약직 평가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에 있습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주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업무 범위 이탈, 직무관계 혼란 초래, 조직 문화 부적응. 낯선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이게 뭐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서지아와 최나경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특히 지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나경은 민주를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민주는 책상으로 돌아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손에 쥔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웃는 얼굴이 더욱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학원비, 대출금, 다음 달 생활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퇴근 시간, 모두가 자리를 뜨는 중이었어요.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급히 눈물을 훔쳤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눈물이 맺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약속했던 작은 여행은? 미뤄두었던 아들의 운동화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민주를 감쌌어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해고 통지서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침 8시 에어파크몰의 셔터가 올라가며 새날이 시작되었어요. 민주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마지막 출근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구를 향했어요. 로비에서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주가 다가갔어요.
노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오늘부터 시설관리팀에서 일하게 된 박도연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어요. 주름진 손이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제의 상처가 잠시 잊혔어요. 그녀는 박도연을 시설관리팀으로 안내하며 쇼핑몰 구석구석을 설명했어요. 노인의 불안한 눈빛이 점차 편안해졌어요. 여기는 직원 휴게실이에요. 점심시간에 많이 분빈이 일찍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비상구예요. 시설관리팀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도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덕분에 마음이 놓이네요. 두 사람이 시설관리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서지아와 최나경이 다가왔어요. 지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민주를 향했어요. 정민주 씨, 업무 시작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 오신 시설관리팀 박도현님을 안내해드리고 있었어요. 지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그녀는 도연을 힐끗 바라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인사팀 일이죠. 계약직이 자기 업무 범위를 넘어서면 곤란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해고 통지서에 적힌 업무 범위 이탈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지아의 뒤에 서 있었어요. 도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 번뜩였지만 이내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제가 길을 몰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조금 풀어주었어요. 민주는 미소로 답했지만 입술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시설관리팀 문이 열리고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가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지아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민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까지 작업하던 고객 응대 교육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정리한 자료를 서버에 업로드했어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책상 앞에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도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지아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나경과 함께 민주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민주의 가슴이 다시 조여왔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민주는 더 이상 에어파크몰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력서를 돌리고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다음 직장을 찾는 노력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거절 메일 뿐이었어요. 한편 박도현은 시설 관리팀에서 조용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느린 걸음걸이는 쇼핑몰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종종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특히 민주가 있던 자리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늦추곤 했어요. 오늘도 도현은 몰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3층 푸드코트에서 그는 한 노부부가 메뉴판을 보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서지아가 먼저 다가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노부부는 영어로 된 메뉴판을 가리키며 도움을 청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매장을 이용해 주세요. 지아의 말에 노부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현은 서툰 영어로 노부부에게 메뉴를 설명했어요. 그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언어의 장벽을 넘었어요. 노부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지아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도연은 직원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지아와 나경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도연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가 도현의 귀에 들렸어요. 그 어르신, 왜 자꾸 고객 응대까지 하는 거야? 시설 관리는 시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지아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맞아. 정민주랑 닮았어. 자기 일 아닌데 나석이 좋아하고. 나경의 말에 지아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잘렸잖아.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휴게실에 울렸어요. 도연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은 이제 에어파크몰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리고 종종 고객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해주곤 했어요. 특히 노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날 오후 한 아이가 쇼핑몰 중앙광장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듯 했어요. 도연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괜찮아. 어디서 엄마랑 헤어졌니? 아이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도현은 손수건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사탕을 건넸어요. 그때 서지아가 나타났어요. 박도현 씨, 이건 보안팀 일이에요. 왜 자꾸 다른 부서 일에 끼어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주변 고객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울고 있어서 도와주려는 것 뿐입니다. 지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관리팀은 시설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월권 행위를 하시면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방송이 울렸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자 활짝 웃으며 달려갔어요. 엄마는 도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있었을 텐데 이렇게 웃고 있네요. 도연은 미소로 답했어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나경을 불렀어요.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아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나경은 무언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가끔 시설 관리팀 쪽을 향했어요. 쇼핑몰 밖에서는 구직 중인 민주가 또 한 번의 면접 거절 통보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처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민주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에어파크몰 운영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어요. 서지아와 최나경이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직원 업무 효율성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최근 몇몇 직원들의 업무 범위 이탈로 조직 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정민주의 사진과 박도연의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특히
정민주 전 계약직 직원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 범위 이탈로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타 부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한 고객 불만이 접수되었고 결국 계약 해지로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급 임원이었어요. 고객 불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아는 준비된 듯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외국인 고객에게 잘못된 메뉴 정보를 제공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뻔했고, 미성년자 고객을 무단으로 안내하다 보호자와 이탈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완전한 조작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시설관리팀 박도연 직원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이 나서서 말했어요. 박도연 씨는 시설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고객 응대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고객에게 사탕을 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도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인사팀장이 박도연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도연은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박도연 씨, 여러 가지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도연에게 건넸어요. 업무 경고장이었어요. 앞으로는 시설 관리 업무에만 집중해 주세요. 고객 응대는 해당 부서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민주 씨는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나요? 인사팀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내부 인사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몰을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다음 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는 CCTV 통제실로 향했어요. 보안팀장이 그를 의아한 표정으로 맞이했어요. 박도연 씨, 여기는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중앙광장에서 미아를 도운 일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까요?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영상은 임원 승인 없이 볼 수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복도에서 그는 우연히 서지아와 마주쳤어요. 지아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박도연 씨, 오늘은 무슨 일로 이쪽에 오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도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잠시 건물 구조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설 관리 업무니까요.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한편 민주는 작은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또 한 번의 면접 거절 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20번째 거절이었어요. 이제 저축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다음 달 집세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잡으려다 그만 쏟고 말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손을 덮쳤어요.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괜찮으세요? 옆 테이블의 손님이 휴지를 건넸어요. 민주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말했지만 학용품을 살 돈도 부족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에어파크몰 인사팀 번호였어요.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정민주 씨인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혹시 무슨 일인가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망설임 없이 들려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통화가 끝났어요. 민주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또 다른 비난일까? 혹시 퇴직금 문제? 아니면 무언가 실수한 일이 있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녀의 손에서는 여전히 커피 자국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에어파크몰 대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민주의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민주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회의실 테이블에는 에어파크몰의 모든 임원진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박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시설관리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민주 씨,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도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깃들어 있었어요. 모든 임원진의 시선이 민주를 향했어요.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리킨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한쪽에 서지아와 나경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정민주 씨, 먼저 소개가 늦었군요. 도현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에어파크몰을 운영하는 에어그룹의 회장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지아와 나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매년 우리 그룹의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합니다. 임직원을 직접 만나고 고객 서비스를 경험하며 우리 기업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죠. 도현. 아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올해는 에어파크몰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서지아가 외국인 노부부를 냉대하는 장면, 민주가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장면, 지아와 나경이 회의실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되었어요. 2주 동안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가 임원진을 향해 물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객 중심 진정성 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불필요한 권위의식, 무책임함, 그리고 동료에 대한 모함과 음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지아와 나경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정민주 씨에 대한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박 회장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지아와 나경이 민주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장면, 그들이 임원진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정민주 씨는 에어파크몰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직원을 우리는 잃었습니다. 아니, 쫓아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민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자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준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서지아 씨, 최나경 씨, 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두 분의 행동은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닌 의도적인 허위 보고와 인사 조작에 해당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아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 회장은 민주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민주 씨, 먼저 우리 회사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것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안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민주에게 건넸어요. 해고 철회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신설될 고객 서비스 교육팀의 책임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이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주 씨가 저를 안내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직원이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요. 민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진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에어파크몰의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직급과 부서를 넘어 모든 직원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의 시선이 서지아와 나경에게 향했어요. 두 분도 우리 조직의 일원입니다.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변화할 기회를 드립니다. 하지만 인사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에서 별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민주를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팀 책임자로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주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그녀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한 달 후 에어파크몰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는 고객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부서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민주의 새 사무실에는 고객 서비스 교육팀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그녀가 직접 작성한 교육 원칙이 붙어 있었어요.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부서의 경계보다 고객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민주는 새로운 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전 직원 서비스 교육 날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어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지아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 달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눈빛에 가득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주 씨, 교육자료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거의 다 준비됐어요. 지아 씨도 오늘 교육에 참석하나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MD가 아니었어요. 인사 조치로 고객 서비스팀으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네, 사실 먼저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없이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요. 함께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요. 민주의 말에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오후 2시 대강당에는 에어파크몰의 모든 직원이 모였어요. 민주는 단상 위에 섰어요.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객 서비스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계약직으로 일하며 느꼈던 불안감, 고객을 돕고 싶었던 진심, 부당 해고의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과정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는 종종 직급이나 부서에 갇혀 본질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직무는 고객의 행복입니다. 민주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강당 뒤편에는 박 회장이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교육이 끝난 후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교육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에어파크몰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박도연. 민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약속대로 아이들과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더 이상 약속을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민주는 로비에서 최나경을 마주쳤어요. 나경은 고객 안내 데스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하게 길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지나쳤어요. 쇼핑몰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봄바람이 민주의 뺨을 스쳤어요. 그녀의 마음도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 그녀는 아이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이야기를